우리가 입안에 뭐 조그만 상처 나도 불편하잖아요. 이런데 상처 나면은 밴드 붙이면 되는데 입안에 밴드를 붙일 수도 없고 뭔가 먹으려 그러면 계속 불편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입안의 염증,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치질 때문에 구내염이 걸릴 수 있나요? 칫솔 자체는 아주 부드러운 솔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잇몸, 점막 이런 부분은 아주 부드러워요. 우리 칫솔은 치아를 닦기 위한 거지 다른 부분을 닦기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난다, 그럼 상처에서 세균이 번식한다, 충분히 염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안에 뭔가 생기면은 다 구내염이라고 하죠. 원인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상성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성일 수도 있고, 진균 감염, 곰팡이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다양한데 치아가 아닌 연조직에 생기는 염증을 보통은 구내염들이라고 하죠. 치약이 구내염 원인일 수 있나요? 치약 자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치약 자체가 원인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치약이 자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치약들은 사실 성분에 따라서는 염증을 더 확산시키는데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혀를 반복해서 씹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반복되면은 질환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한 번씩 씹는다, 그거는 뭐 당연히 문제는 아니고요.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은 조직들이 변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는 자꾸 이쪽을 씹는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치아 건강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치아가 불편해서 나도 모르게 왜 자꾸 혀를 씹지?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씹는데 뭐가 불편한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내염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몸이 피곤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입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많이 좀 열악한 환경이에요. 국 같은 거 있잖아요. 국을 쏟으면 난리 나죠. 막 팔에 화상 있고 막 그러죠. 근데 그 국을 어떻습니까? 맨날 먹어요. 그러면서 아우 시원하다 하죠.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뭔가 감염될 감염원이 들어오면 그 경로가 되는 게 주로 입이기도 하고, 증상 발현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입입니다. 가만히 두면 낫던데 그래도 괜찮나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원인부터 찾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씹히거나 해서 자극에 의한 염증인지, 아니면은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환으로 변한 건지, 아니면 이거의 원인이 바이러스인지, 아니면은 곰팡이인지, 이런 원인을 파악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구내염이 암으로도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암이라는 게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이잖아요. 뭔가 구내염이 생기면 바로 암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특정 양상을 좀 보여요. 일단은 염증 자체가 2주 이상 지속된다, 한 달 동안 난 이래, 그럼 일단 병원 무조건 가보셔야 됩니다. 입안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잘 버티기 위해서 사실 치유력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3, 4주 이상 지속이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입안에 상처가, 궤양이 있는데 이게 자꾸 옮겨 다녀. 혀 밑에 생겼는데 이번에 막 볼에 생기고 자꾸 옮겨 다녀. 그것도 좀 안 좋고요. 딱딱한 게 뭔가가 느껴져. 이런 게 느껴지면은 우리가 흔히 겪는 구내염 증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구내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 그렇죠. 일단은 반복되는 게 습관이나 자극에 의한 건지, 그러니까 외상성인지, 아니면 그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진균 감염이라든지 그런 원인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씹는 패턴이나 아니면 치아의 교합 상태, 이런 거를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내 치아가 아픈 데가 있어서 피해서 씹지 않는지, 그런 습관적인 요소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한쪽으로만 좀 많이 씹는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상처가 치유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좀 면역 반응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잘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를 해야 돼요. 그냥 둔다고 그냥 입안에 생기는 염증처럼 그냥 싹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헥사메딘은 뭐죠? 헥사메딘은 기본적으로 염증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에요.
헥사메딘은 입안의 세균을 없애주기는 합니다. 약간 소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임플란트 수술하거나 잇몸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이를 빼면은 헥사메딘 처방을 해주시기도 하죠. 감염이 되지 말라고 우리가 항생제 먹는 것처럼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조금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뭔가 입안에 세균이 있으면은 그런 세균을 정제시켜주는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염증 자체를 없애주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치료제는 아닙니다. 감염되지 말라고, 그리고 감염원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살짝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입안에 있는 세균 죽이는데 헥사메딘 좋다고 맨날 그렇게 쓰시면은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가그린 이런 거 아니에요. 자꾸 쓰면은 변색이, 치아 변색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좀 세요. 세다 보니까 맛을 느끼는 감각, 아니면은 뭐 상처 부위에 강한 자극, 이런 좀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루틴으로 가글처럼 쓰시는 약은 아니에요. 오라메디는 뭐죠? 오라메디, 사실 입안에 바를 만한 약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오라메디 아주 대표적인 약이죠. 염증이 생겼을 때는 오라메디가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쓰이겠죠. 오라메디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로이드성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다른 부위의 상처에도 그렇게 많이 바르잖아요. 점착성도 있고요. 잇몸에 특화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제일 1차적인 초이스로 오라메디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부작용 우려는 없나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한시적, 일시적이죠. 이것도 오라메디가 스테로이드라서 뭐 피곤하다고 스테로이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바르면 안 됩니다. 입안은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페리덱스는 뭐죠? 페리덱스는 좀 센 오라메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인데 성분은 좀 달라요. 덱사메타손? 좀 세요. 오라메디보다 세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조심해서 발라야 됩니다. 좀 상처가 깊은 경우나 아니면은 염증이 좀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오라메디보다 병원에서는 오히려 더 이거를 선호를 하죠. 바르는 연고를 먹게 되는데 괜찮나요? 뭐 맨날 먹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맨날 먹지만 않으면 상관없고, 그 한시적인 부위에, 그리고 얘네들이 좀 점착성이 좋기는 해요. 생각보다 내 입안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조금씩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입안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없어졌을까봐 또 바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연고로 치유가 안 되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는 뭐 그냥 오라메디 바르는 거겠죠. 그래도 좀 2, 3일 지속이 된다. 꼭 병원에 한번 가보시고요. 이게 2주가 넘었다. 무조건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거는 뭔가 다른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생긴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가 이게 계속 자극을 받아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병변이 좀 옮겨 다니거나 좀 딱딱하거나 자꾸 하얗게 뭔가 일어나, 이게 낫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하얗게 자꾸 껴, 그러면은 꼭 병원에 가보십시오. 입술을 아주 세게 씹었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이제 겉에 입술만 다쳤을 때는 괜찮아요. 요거는 잘 낫습니다. 불편하긴 제일 불편하죠. 근데 이게 이제 좀 깊게 패이는 경우에 요 안에 있는 근육 조직이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꼭 병원에 가야 돼요. 안에를 꼬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이 되게 예민한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발음할 때도 여기 조금만 불편해도 발음이 이상해져요. 그죠? 그런 조직 체제가 좀 바뀔 수 있고, 입술 모양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쪽이 좀 깊게 찢어져서 이거 좀 너덜너덜하다 그러면 꼭 가셔야 되고요. 구내염의 근원적인 치료 방법은 뭔가요? 근원적으로 일단은 좀 건강해야죠. 사실 구내염과 좀 많이 헷갈리는 게 헤르페스, 입에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조금 구분은 하셔야 돼요. 원인이 되는 게 좀 다릅니다. 이게 그냥 염증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성 질환인지. 바이러스성 질환이면은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돼요.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오라메디 바르고 앉았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사실 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흔히 오는 질환이죠. 그러니까 내 건강을 챙겨야 되겠고요. 입안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입안에 있는 세균의 구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안도 깨끗이 하고 내 몸도 건강하게 해야 그런 질환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치과 이름이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치아가 붙으니까
자꾸 이가 아플 때만 치과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턱이 안 좋을 때 아니면은 뭐 입술에 뭐가 났을 때 입안에 뭐가 났을 때 찾아가야 되는 게 치과입니다. 조금만 상처 났는데 바로 치과에 가고 그러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2, 3일 정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꼭 한번 치과에 가보시고 그 자리에 자꾸 반복이 된다. 쉽게 나았지만 또 자꾸 그 자리에 반복이 된다.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구내염으로 삼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석구석 양치질을 했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염증이 생기면은 꼭 치과에 한번 가보십시오.